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K리그 1 27라운드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먼저 23일 토요일 오후 7시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제주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팀 모두 좋지 않습니다. 대구는 지금 1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구단 역대 최다 연속 무승까지는 단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감독은 부임 후 첫 승을 이날만큼은 꼭 따내길 바랄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는 승승 이후에 패패무까지 지금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경기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날을 어떤 반전의 포인트로 잡을 것 같고요. 올 시즌 맞대결에선 한 번씩 승리했는데 그리고 주요 결정자를 보면 대구는 김진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서 나올 수 없고, 홍정훈 선수는 복귀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주는 안태현 선수가 거의 한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마 9월 초중순쯤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김준하 선수는 카드 트러블로 이날 빠지는 만큼 최병욱이 됐든 다른 22세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스탯을 보면 대구는 올 시즌 성적이 무척 좋지 않죠. 거기다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할 정도로 득점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원정에서는 평균 2.29골 실점을 하고 있는데, 홈에서는 1.5골, 그나마 홈에서는 덜 실점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가 제주를 상대로 홈에서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중이라는 점은 대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 볼 만한 요인일 것 같고요. 제주 역시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유리 조나탄이 지금 대구전 최근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데요. 유리 조나탄의 발끝에 많은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상당한 좀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제주가 원정 성적이 좋지 않고 대팍에서 항상 힘들어했다는 점을 볼 때 대구의 승리보다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같은 시각 김천에서 열리는 김천과 손FC 전입니다. 두 팀 모두 지난 주말에 각각 서울과 울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둬서 상당한 지금 페이스가 좋습니다. 김천은 승무승 무승이죠.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연승을 바랄 것 같고요. 손FC는 3연승 뒤에 패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모두 쾌조의 분위기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손FC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고요. 주요 결정되는 김천은 박철호 선수가 재활 중입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친정팀인 손FC 상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손FC는 윤빛가람 선수 조깅을 슬슬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즌 아웃까지는 아니고요. 10월달 이르면 9월까지도 지금 복귀 시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마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는 10월 달에는 윤빛가람의 컴퓨터 패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윌리안 선수는 지난 경기 때 약간의 통증이 있어서 주중에는 재활을 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로를 쳐놨습니다. 주요 스탯은 김천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요. 최근 홈 2연승, 그리고 2경기에서 무려 9골을 넣었고요. 홈에서는 실점률이 적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경은 한동안 공격 포인트를 생성하지 못하다가 지난 경기에서는 11개월 만에 단일 경기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고요. 최근 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4개입니다. 손FC 입장에서는 이동경의 왼발 마법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손FC는 활용 면에서는 지금 전북, 김천 따라올 팀이 없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멀티골, 상당히 대단한 기록으로 보고 6경기에서 평균 3골인 18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12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이라는 점에서 손FC는 뭔가 이 방어를 하지 않는 난타전 양상을 좀 즐기는 듯한 인상도 있거든요. 이날 경기 역시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누구의 활약이 더 좋을지. 솔FC의 사박이 있잖아요. 최근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 지금 세레모니도 하나 둘씩 개발하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흥이 났다는 건데, 김천의 단단한 수비를 상대로 얼마나 화력을 폭발할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날 경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손FC 승에 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광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광주와 강원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 이슈로 인해서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전에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선수의 경기 중에 부상이라던가 이런 업데이트가 조금은 덜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폼을 보면 광주는 패무패 패승,
다섯 경기 연속 무승을 끊고 지난 대전전에서 승리를 했죠.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그 이정효 감독과 오우성의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홈 이점을 노리고 싶을 것 같고요. 강원은 무패 무무무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무가 많았던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바통을 올해는 강원이 이어받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다섯 경기에서 지금 뭐 승리 없이 지금 무를 캐고 있지만 선제 득점을 하지 못함에도 지금 무승부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모두 강원승입니다.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강원은 광주를 상대로 지금 4연승 중입니다. 약간의 지금 천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결정자는 광주는 김진호, 이민기 그리고 변준수 선수가 카드 징계로 빠지고요. 아산이 선수 일단 과로를 쳤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송 찍는 시간 기준으로는 오피셜이 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강원은 김동현 선수가 장기 결장 중인데 앞으로 수술할 예정이어서 수술 후 경과를 보고 시즌 아웃인지 아니면 시즌 막판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현재 정도로 봤을 때는 올해 내 복귀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서민우 선수와 송준석 선수가 이날 복귀하는 점은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에 관해서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강원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중이고 특히 가브리엘은 5경기 연속 침묵, 최근 9경기에서 단 한 골을 넣고 있거든요. 가브리엘 그리고 이상원 이렇게 공격수들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데 뭔가의 콤비네이션이나 공격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뭔가 전반 이른 시간에도 좀 골이 터졌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골이 터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 선제 득점이 좀 나오기를 아마 정경 감독은 바랄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 지금 아산이 선수가 높은 확률 거의 뭐 99.9% 팀을 떠나기 때문에 아산이 선수의 지금 팀 득점 지분이 37%, 최근 한 8경기에서는 거의 50%가 넘어갔거든요. 그런 아산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지금 오후성 그리고 뭐 정지훈, 하승훈 이런 윙어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와, 예측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천적 관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원승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이 지금 코리아컵에서 큰 폭의 로테이션 돌린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항 전북전입니다. 24일로 넘어갔죠. 오후 7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데요. 양팀 모두 상승세입니다. 포항은 3연승, 전북은 지금 6연승 중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전북이 1승 1무 우위를 점했는데 특이하게 양팀 최근 3경기에서 도합 12골이 터졌습니다. 두 팀만 만나면 난타전을 벌였다. 이번에도 난타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전북이 조금의 우위를 점했죠. 최근 4경기 연속 포항 상대로 패배가 없고 최근에 홈에선 또 4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요. 무엇보다 올 시즌 지금까지 22경기 연속 지금 무패 중인데요. 구단 통산 공동 3위 기록에 해당이 됩니다. 포항도 할 말이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1대 0 승리 중이고 지금 한 번 더 이기면 2020년 이후로 5년 만에 4연승이 됩니다. 그리고 포항은 2023년 이후에 2년 만에 3연속 무실점.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 체제에서는 이렇게 수비가 단단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박순욱 선수가 지금 뭐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만큼 당분간은 수비의 안정감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도 할 말이 많죠. 전진우는 지금 순수 필드골로 13골 득점 선수도 알리고 있고 꼼파뇨 선수는 지금 멀티골만 3번 넣고 있거든요. 아마 올 시즌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다입니다. 그 정도로 몰아칠 줄 아는 선수가 있고 순수 필드골로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이 전북이 되겠고 또 주중에 코리아컵에서는 송민규, 꼼파뇨 이렇게 강상윤 주축 선수들의 어떤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주말엔 조금 더 스쿼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현 선수는 주말 리그 경기 그리고 주중 코리아컵에 결장했지만 주말 포항전에 맞춰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부상자가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측은 포항 홈이기 때문에 전북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텐데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포항이 쉽게
승리를 뺏길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울 울산전입니다. 24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포항과 전북이 좋은 흐름에서 맞붙는다면 서울 울산은 살짝 기분이 상한 상태로 맞대결을 펼치죠.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대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김천 원정에서 2대6, 울산은 수원FC 원정에서 2대4로 패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참 골이 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북 포항전과는 여러모로 다른 맞대결 양상인데 0대0으로 한번 비겼고요. 두 번째 경기는 서울이 승리하면서 오래된 어떤 징크스를 끊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주요 결장단은 서울은 링가드, 문선민, 이한도 선수가 빠지고요. 링가드 선수는 지금 카드 트러블에 걸렸고요. 클리발라 정성 선수는 이날 출전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엄원상, 윤정규 선수 그리고 정승현, 김영건 선수가 지금 지난 경기 때 부상을 당했거나 지금 결장 중인데 김승현, 정승현 선수는 컨디션을 끝까지 좀 살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주요 스탯을 보면 서울은 최근 4경기에서 11실점 중입니다. 이전에 22경기에서 20실점,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거를 비춰볼 때 김주성 선수의 이탈, 그리고 선수들 중원의 어떤 집중력, 특히 골키퍼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지금 팀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고요. 강현무 선수는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2번뿐입니다. 이전에 6경기에서 클린시트 7번이라는 거를 비춰볼 때 최근에 무실점 확률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조현우 선수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현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최근 12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한 번뿐이거든요. 이전 9경기에서 5번을 클린시트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울산 역시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지 않구나. 보니까 최근 10경기에서 멀티 실점이 7번입니다. 리그 3연패를 할 때는 이런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체력 고갈,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양팀 모두 수비에 포커스 그리고 골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은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 울산은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인 점도 어떤 살펴야 될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감독과 코치로 호흡을 맞춘 신태용 감독과 김기동 감독이 처음으로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두 여우의 맞대결, 과연 누구의 머리가 더 똑똑할까요? 누가 더 이 어떤 승점을 더 많이 딸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요거 예측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는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울산이 최근 원정 성적이 좋진 않지만 서울의 수비 그리고 말컹을 어떻게 막을지 지난 서울 원정 때 말컹이 데뷔전 치렀을 때와 지금 말컹은 또 다르거든요. 그 말컹에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링가드 선수가 최근에 팀이 3승을 할 때 모두 포인트를 올렸다는 점 그리고 강팀을 만났을 때 링가드가 꼭 포인트를 올려서 최근에 승점을 안겨줬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링가드 결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대전전입니다. 같은 시각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두 팀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안양은 패승 패패패 3연패 중이고요. 대전은 패승 패승 패 퐁당퐁당 지금 5경기에서 3패를 당한 상태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대전이 한 번 이겼고요. 한 번은 비기면서 1승 1무 우위를 점했다. 주요 결장자는 안양은 권경원 선수가 지금 퇴장 트러블에 걸린 상태고 박종현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고요. 김정현 선수는 지난 경기 때 이 팔꿈치 파울로 인해서 지금 22바늘 정도를 꿰맸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부위를 다친 선수들은 사실 조깅을 하거나 그런 데 문제가 없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헤딩도 하고 몸싸움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좀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전이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전은 이창근, 밥신, 박규현, 에르난데스가 여전히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황선홍 감독이 말했듯이 김문환 선수의 컨디션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식의 선발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양은 시즌 3번째 3연패입니다.
내리막을 탔을 때 반등을 쉽게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못다가 3경기 연속 침묵 중이고 최근 7경기에서 1골. 사실 시즌 초반에 승점을 많이 땄을 때 어떤 못다 효과가 컸는데, 못다가 약간은 읽힌 감이 있거든요. 근데 못다 스스로가 조금 어떤 껍질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안양은 올 시즌 볼미스가 전체 1위. 이 말은 실수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는, 그리고 안정감을 꾀하는. 사실 지금 권경원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오히려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3백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권경원이 빠지는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뭐 김영찬 선수가 대체를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시 포백으로 돌아온다거나 전술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 대전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래도 이 주민규라던가 김현욱이라던가 뭐 구택, 유강현 공격 옵션은 상당히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을 상대로 과연 어떻게 수비를 할지가 포인트 같습니다. 골을 넣는 것보단 저는 어떻게든지 무실점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 대전은 최근 7경기 연속 실점 중으로 수비가 상당히 좋지 않고요. 대전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지금 무득점, 공격도 지금 잘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황선홍 감독이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광주전 때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일주일간의 시간이 어떻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을지 이날 경기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고요. 안양이 볼 미스가 많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벗어난 슈팅이 전체 1위입니다. 그만큼 뭐 슈팅 횟수가 많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골문 안으로 넣는다면, 그래서 수비를 맡은 골키퍼를 맡는다면 주민규가 귀신같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마 지금 최근까지 지금 대전이 많은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안양 홈이라는 점이 걸리지만, 이런 경기는 대전이 의외로 좀 잘 잡거든요. 대전 승리를 고르겠습니다. 27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승부 예측 제가 지난 라운드 때 4개를 맞췄던데 이번에는 한번 5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험 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디 좀 잘 맞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층으로 이사를 가는데 스튜디오도 살짝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